이 밤사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6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모두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유증상자가 3,300여 명에 달해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또 확산 방지 대책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세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속속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병상이 부족할 정도니까 이제 사망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고요. 이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또 충남 이런 지역에 환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순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역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밤사이 추가 사망자가 없다가 오늘 아침에 사망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평소에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았다 역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였는데 역시나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 평소에 간질환이라던가 기타 본인 질병이 있었던 분들이 가장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질환이 이제 젊고 이제 면역력이 충분한 분들은 크게 중증으로 빠지지 않고 또 초기 확진이 되어서 이제 치료에만 돌입하게 되면 금방 이제 치료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 질병이 젊은 분들이나 건강한 분들에게 큰 타격을 안 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키게 되면 누가 희생자가 되느냐 하면은 고령이거나 네.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또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서 오히려 희생자는 이분들에게서 대단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망자 대부분이 이제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신 이런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이분들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초기에는 경증인 듯이 보이다가도 순식간에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렇게 고령자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첫 수용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교도관의 추가 감염 사례가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통계가 좀 들어왔는데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통계가 새로 들어왔는데 219명이 더 추가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3,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까 집계에서는 2,931명이었는데 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219명이 더 추가돼서 국내 확진자가 3,150명, 3,000명을 넘어섰다 이런 내용 들어왔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하루에 이제 2번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오늘 오전 상황이 이제 594명이 추가가 됐는데 오후 4시 기준으로 지금 219명이 더 추가가 돼서 국내 확진자 수는 모두 3,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수님,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아마 늘어난 환자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일 것 네.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가 더 많은 환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렇게 또 더 많은 환자를 만들게 되는 이제 악순환의 정폭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지금 환자가 그래도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도 환자가 늘어나는 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도 훨씬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국면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망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망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면 국민 불안이 훨씬 커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통제나 권고가 잘 먹히지 않는 그런 네.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도 사망 환자가 안 생긴다. 네. 그러면 시간은 좀 길게 걸리겠지만 결국은 치료된다. 이런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망 환자가 자꾸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희망이 점점 꺾이면서 나도 감염이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특히 사망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대구
대구 경북 지역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그 219명이 추가로 오후 4시 기준으로 더 늘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대구가 181명이고요. 그리고 경북이 19명. 그래서 대구 경북을 합쳐서 219명 가운데 20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지역 서울 3명, 부산 3명, 충남 7명, 그리고 경기 6명. 뭐 전남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됐는데 지금 그 아까 전에 얘기를 하실 때 지금 뭐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중에서도 대기를 하다가 예. 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실이 확보가 안 돼서 대기를 하는데 고령자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대기를 하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 막으려면 좀 병실 이 배정 시스템을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예. 이제 병원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기를 환자를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음압병실에 모셔야 되는 환자는 굉장히 중하신 분, 그래서 집중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좀 경증인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3번째 환자 또 14번째 환자가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 중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특히 14번째 환자인 경우에는 증상을 보여서 확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확진도 못된 상태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예. 그런 다음에 사후에 확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현재 자가격리 조치 자가에서 격리되고 있는 확진 환자가 대구시 전체 환자의 5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증도를 분류하는 이 체계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신종이다가 보니까 어떤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중증도를 나누나 하는 게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그런 바이탈이라고 뭐 맥박수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중증도를 구분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은 그런 바이탈 더하기 첫째 하나는 또 기저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고령자 여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상 TF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 더하기 고령 여부와 기저질환 여부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사망 환자를 억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중국 우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체육시설, 큰 이제 실내 체육관 같은 것을 병원화하는 이런 방법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약으로만 지금 이제 어떤 병증을 다스리기보다는 체육관에 아주 그냥 밀폐되기는 하지만 이제 경증 환자를 이제 집단 수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돌봄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와 간호사 등 이제 의료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이제 군 의료진을 투입해서 네.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경증 환자들을 자가에 격리해서 뭔가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더 좋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하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경증 환자들을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 지금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전화로 이렇게 체크를 하기보다는 같은 큰 공간에 이제 모으자고 얘기를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증 환자끼리 모였을 때 뭐 부작용이라던가 그러니까 자가격리보다 더 안 좋은 결과 예를 들어서 환자끼리 같이 뭐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병증이 더 심각해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가격리하면 더 위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가격리 중인 이제 확진 환자가 가족에 옮길 수도 있고 또는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 뭐 택배 기사라든지 그 이외에 뭐 가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옮길 수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대신 이제 확진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 수용을 한다고 해서 나의 바이러스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서로 교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집단 수용해서 있으면은
의료 인력도 비교적 좀 적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다수의 환자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건대 긴급히 한번 검토해 볼 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임시 의료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지금 또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의료진이 좀 부족한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네. 환자가 워낙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환자가 늘어날 이 속도는 예측이 좀 안 된 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외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지원해 주시는 의료진들을 과감하게 이제 수용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의료진들도 과감하게 정부에서 투입하는 등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환자가 급증을 하는데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환자들을 좀 이송할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어떤 어려움들은 없을까요? 어떻게 어려움들이 생각하세요? 있을 수는 예. 있죠.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지역민들의 이제 거부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얼마든지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한 지자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면서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총리께서 이제 본부장 컨트롤 타워의 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지자체를 설득하고 지자체가 충분히 설득이 되면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선 그러면 어떤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할 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중증 환자를 돌보기 위한 음압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중증 환자는 음압 시설에서 이제 격리 수용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부족하니까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에 있는 병원에서 음압 병실을 먼저 이용하는 측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중증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송하는 과정 중에서 사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증도 중에서도 또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송 거리를 감안해서 중증이라도 이런 분을 이송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 분들은 음압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대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 중에서 중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대구에 먼저 수용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경증이신데도 미리 환자가 적을 때 병원에 들어가시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으로 수용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와 합해서 지금 자가 격리되어 계신 분들과 다 합쳐서 집단 수용을 하는 형태로 가면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은 어느 정도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확진 환자가 219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구에서 111명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11명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고요. 대전이 1명, 서울도 3명, 부산 3명, 경기도 6명, 충남 7명, 전남 1명 이렇게 해서 오후 4시 기준으로 했을 때 219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대부분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지역으로 이제 아주 크게 유행하지 않도록 확산을 방지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좀 차단을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천지 이제 교인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환자부터 28번째 환자까지는 이 각각의 환자들이 추가 환자를 양성한 게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뭐 몇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산세가 적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번째 환자 그러면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회에 이제 많이 참석하셨고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확산이 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상하게도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오신 분들이거나 또는 신천지와 관련되어서 감염이 되신 분들이 전파력이 훨씬 높은 정황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왜 그러는지는 모릅니다.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뭐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천지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지니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그분들이 관여된 곳에서는 2차 감염, 또 2차 감염된 분들이 또 3차, 4차를 만드는 이런 형태의 좀 특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역학 조사를 할 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 또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것.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어떤 고리에서는 훨씬 더 꼼꼼하게 네. 역학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특징에 기반한 그런 어떤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를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비추어 보면 이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2차 감염, 3차 감염을 하면서 어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추정을 해볼 수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국이 바이러스를 6 환자에게서 분리를 해서 그 6예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 큰 변이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하기를 그 6예가 1번부터 28번째까지의 환자에게서 나온 바이러스냐 아니면 추가로 31번째 또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대규모 폭발적으로 감염이 된 그 환자들 중에서도 혹시 바이러스가 분리된 게 있어서 그걸 비교해 본 적이 있냐고 제가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한 상태인데 네. 이것도 아마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변이가 일어나서 전파가 좀 더 용이한 형태로 진화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방금 전파력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뭐 예배 문화, 그러니까 신천지의 예배 문화 좀 붙어 있고 그리고 접촉 빈도, 교리 공부를 위해서 평소에도 뭐 자주 모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또 이 전파에 더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저희가 뭐 현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대책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파악, 격리, 치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 전체 그 확진자 가운데 오전 9시 기준으로 70%가 대구에 집중이 됐고 그 가운데 대구의 환자 중에 54.1%가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교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의 한 35% 정도는 신천지 교인 관련이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전화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98% 정도는 이제 증상이 없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구에서 1,300명이 증상이 있었고 신천지 교인 600명은 증상이 없었는데 이 600명 가운데도 이 70% 정도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충분히 무증상자라고 답을 한 98% 중에도 이 현재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데 증상을 단지 보이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염이 되었는데 이제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증상 발현을 못 느낄 정도의 미미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결과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이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께서 증상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거기에서도 이제 막상 검사를 해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유증상자 한 1,000여 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유증상자는 뭐 감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이제 80% 이상의 분들에게서 이제 확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에 관련되신 분들은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검사를 해보면은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코로나19의 특징, 무증상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것이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완치가 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6일 만에 또 재확진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일러서 재감염이냐 네. 아니면 재발병이냐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나왔을 때는 뭘 몰랐었냐 하면은 혹시 완치가 되고 나면은
면역성을 획득하느냐 이걸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 많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확인이 드러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감염이 되고 나서 완전히 치료가 되면은 면역성을 획득한다. 이걸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럼 면역성을 획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감염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네. 예, 면역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 환자 퇴원하기 전에 24시간을 두고 2번을 검사를 해서 음성이 되었는데 며칠 지나서 다시 발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분이 재감염됐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발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재발병이 됐느냐? 음성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진단 키트가 검사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퇴원을 하고 났는데 이분이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나 기저질환 정도에 따라서 다시 바이러스가 정식해서 나타나서 아마도 양성으로 판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네. 우리는 아직까지 뭘 모르느냐 하면 이렇게 재발병이 된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로 전파력이 있느냐 이건 네. 아직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예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거는 진단 검사 키트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속에 체내 바이러스가 소량이라도 남아 있어서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엔 다시 재발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 퇴원 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격리 해제 후에도 어떤 이 기준을 좀 더 바꿔야 되지 않냐. 뭐 2주간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분히 이제 그럴 예. 것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가 없을 때는 이제 그런 고려가 전혀 필요가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도 우리나라 진단 키트와 다른 나라의 진단 키트들의 품질이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훨씬 높았어요. 예. 다른 나라는 이미 진단 키트가 문제가 많아서 뭐 음성이었는데 나중에 양성이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진단 키트가 굉장히 이제 품질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진단 키트도 어떤 경우에는 품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무래도 퇴원이 되시고 나서도 한 번의 더 잠복기인 14일 동안을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 집에서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상태를 좀 지켜보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나 아니면 가족 감염을 차단한다고 하는 점에서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네, 아무쪼록 이 확산세가 꺾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